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EV5가 기아에서 오늘 첫 공개가 되었습니다. EV4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EV4 대신 EV5를 바꿀 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듬직하고 균형 잡혀 있는 그러한 스탠스예요. EV9을 그대로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전방 부분은 앞쪽에 그릴 없이 정말 깔끔하게 면 처리를 하고 라이트의 이 라인으로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 이러한 디자인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차의 크기는 준중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주고 있는 이 인상은 준대형급 아주 당당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프로더 느낌도 살짝 좀 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앞바퀴 굴림으로만 구동을 하는 이륜 구동 모델입니다. 휠 디자인은 19인치 GT 라인 4개의 포켓 동서남북으로 뚫려있는 이러한 형태고요. 어스의 기본 휠인 19인치 전면 가공 휠입니다. 바람개비 같은 날카로운 모양으로 되어 있고, 18인치 휠 디자인도 약간 플러스 모양으로 이러한 형태로 해서 기아차 특유의 사각 형태의 스포크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 두 개는 어스부터 GT 라인으로 올라가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집광해주는 이 패턴이 좀 더 예쁘게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LED라고 해도 실제 밤에 보여지는 밝기는 이게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등일 때는 동시에 점등이 되는데 방향 지시등으로 켰을 때에만 이 시퀀셜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스타일 옵션을 넣거나 중간 트림 이상부터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충전구의 위치는 EV3나 4처럼 여전히 조서 휠 아치 위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고속 충전이나 집밥을 걸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부진 주차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차의 옆면을 삥 돌아서 딱 꽂았는데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꽂히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열에 한 번, 두 번 정도. 문제는 이게 옆으로 튀어나오는 이 날개 범위가 이게 굉장히 좀 넓어요. 기본적으로 차폭이 1.86 정도 되는 차폭인데 이렇게 옆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옆 차랑 진짜 거의 바짝 붙거나, 아니면 이게 열려 있으면 주차된 상태에서 이 차들과 차들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때 막히는 약간 이런 부작용들도 가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은 힘에도 바로 안전 모드가 작동하는 센서티브한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자인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EV4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 디자인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충전구 위치를 여기다 놓는 거 진짜 너무 과감하고 많은 싸움이 예상되는 위치였다. 이게 이제 설계팀과 디자이너 팀들 사이에 좀 많이 다퉜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스틸로 되어 있는 소재와 플라스틱과 다른 컬러의 플라스틱 가니쉬가 여기서 지금 다 만나는 거를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면을 또 수평으로 맞추는 것과 파팅 라인을 맞추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여기 이 파팅 라인에 변주를 또 줬죠. 도어를 넣는 위치를 고려해서 아마 이 라인까지 이렇게 좀 커팅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아 디자인의 어떤 집착이자 디자인의 파워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차가 딱 보면 근사한 느낌입니다. EV4처럼 호불호가 갈릴 디자인은 아니에요. 듬직하고 튼튼해 보이고 굉장히 좀 솔리드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 그냥 중간에 들어갈 정도의 단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완전한 양산형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EV5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좀 입체적으로 둥글려져서 들어가면서 만나는 이곳에 파팅 라인이 있어서 여기가 단차가 크고 작은 게 오히려 이게 하나의 디자인적인 이 그래픽 라인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컬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장 컬러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 이 GT 라인 내장이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투톤으로 예쁘게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컬러의 내장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V4에는 없는 스트레칭 기능을 해주는 이 시트의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이제 운전할 때 약간 좀 지칠 때 이때 한번 쭉 등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시트가 운전석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옵션 사양입니다. 너 디즈니랑 손을 잡다니. 아이들 있는 집은 되게 인기 많겠다. 애기가 생겨서 그런지 약간 좀 공감이 가려고 하네. 그치? 여기도 미키마우스 신발로 돼 있어. 이거 봐. 귀엽네. 여기에 수납 공간으로 막힌 공간, 열린 공간. 이건 결국에는 계속 가고 밑에 엄청나게 크게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타입은 제원하지 않는데 재밌는 건 여기 뒤에가 또 서랍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
헤드레스트가 메쉬 형태가 아니네요. 아, 이거는 다 가죽으로 패딩이 막혀있는 형태네. 저는 그 기아에서 메쉬 형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니까 그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통풍도 잘 되고 쿠션감이 좋아. 처음에 보면 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었지 하는데 실제로 하면 저는 그게 헤드레스트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았거든요. 맞아. 어스 모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여전히 들어가네요. 요거 약간 좀 기아차 전매 특허로 계속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머리를 댔을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계기판 바뀌었습니다. 큰 틀은 비슷해요. 속도 바랑 출력 바가 있는 거는 그대로이기는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팔각형의 디테일들이 살짝 바뀌었고요. 스티어링 휠도 비슷한 듯 하지만 위아래 더블 D컷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라스틱 가니쉬들이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들이 생겨났고 예쁘장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주행 버튼 가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장 트리밍의 이 퀄리티는 기존 EV3나 4보다는 확실히 한 급 올려주려는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게 여기가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는데 감싸는 형태로 콕핏을 쭉 둘러서 기존의 EV3, 4보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 만져보면 이게 막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지만 엣지랑 면들이 좀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산티라는 느낌은 전혀 안 나는 것 근데 같고 확실한 건 실내 내장재가 EV3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소재가 지금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리고 여기가 또 달라요. 이 토글감은 짤깍거린다기보다는 그냥 움찔움찔거리는 좀 끈적거리는 느낌의 토글감입니다. 물론 이게 양산형 모델은 아니어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기어 레버와 전원 버튼 여전히 스티어링 이쪽 아래쪽에 동일한 위치로 와 있고요. 근데 이 차는 2열 공간이 진짜 대박입니다. 2열 공간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살짝 포인트로 도어 핸들 위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을 이렇게 딱 얹어 놓을 수 있게 아래 홈이 미리 딱 파져 있거든요. 굉장히 견고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힌지 있죠. 이 힌지가 더블 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1, 2kg를 올려도 뭔가 처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정차 상태에서는 태블릿 무게 올려놓고 보온병 정도 되는 것들을 올려놔도 사실상 처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를 잡아당기면 이 서랍이 이렇게 하나 짠 나옵니다. 테이블 개념으로 뭔가 여기다 올려놓고 쓸 수 있고 이 안에다가는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또 음료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5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짜잔, 여기저기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2개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넘기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낸 이런 수납 공간입니다. 컵홀더는 아래쪽에 하나 정도 꽂히고 키 작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이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포켓 쪽에도 꽤 깊은 공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수납했을 때에도 이 정도 스마트폰 여러 개를 꽂아 놓아도 충분할 정도의 면적이 나오고요. 뒷좌석의 공간이 여유롭기는 합니다. EV6 거의 한 90% 이상의 공간감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게끔 해주고요. 수동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다단계로 지금 조절이 됩니다. 약간 방석이 같이 움직이면서 변경이 되는 이러한 타입이고 2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 이 바로 헤드룸 위쪽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딱 터져 있고 측면에 있는 유리 면적도 넓어서 가족을 위한 나의 첫 전기차 생각하신다면 수납 공간들 또 착자 위치 이런 불편함 없는 이런 편안한 공간들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 플로어의 높이는 꽤 높아요. 바지 주머니가 시작되는 그 위치 정도의 플로어가 올라오니까 물건을 꽤 좀 위로 들어 올려서 내려놔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한층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지하 2층이 하나 더 요만큼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슬라이딩도 이렇게 해서 아래로 플로어 높이를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놓고 쓰면 좀 더 낮게 이 위쪽의 높이를 좀 활용할 수 있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이거 카고 오거나이저라고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는 얘기를 하는데 90도를 돌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이런 고리예요. 고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시 뭔가를 걸 수 있는 후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꽂으면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 마음에 들고 위에 또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길이가 길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네모 반듯한 거의 큐브 형태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테트리스만 잘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 트렁크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완전 2열 폴딩 해놨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방석이 살짝 싱킹되면서 그 위로 쭉 플랫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예요. 역시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디테일에 많이 좀 공을 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앉으면 여기는 이제 유리 썬루프가 있는 공간이라 여기는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유리 글라스가 없는 쪽에서는 머리가 닿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꺾이는 이 정도의 좌고가 나오네요. 아이들 정도는 뭐 앉아서 놀겠지만 170이 넘는 성인들이라면은 머리를 편하게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페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저거는 진짜 약간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린단 말이지. 배터리 팩은 NCM 81kWh 배터리가 단일 사이즈로 지금 일단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춘 스탠다드 배터리 팩도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가격 5,200, 5,400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이 가격대는 롱레인지 기준의 배터리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들로 스탠다드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미 EV4를 스탠다드 배터리를 섞어서 만족도가 너무나도 뛰어나잖아요. 500km 이상을 그냥 쉽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비슷합니다. EV4랑 200마력대, 210마력대니까 실질적으로 한 10kW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EV5도 제 생각엔 전비는 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 팩을 꼭 긴 걸로만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스탠다드 배터리를 하게 되면 아마 2톤이 채 넘지 않는 가뿐한 다이어트를 한 그런 몸매의 차를 SUV 형태지만 전기차 형태로 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차가 최고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 차를 보면서도 아, 이거 EV4를 그만 타고 EV5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EV4는 진짜 승차감이 너무 좋거든요. EV3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세단이고 무게중심이 낮은 차에서 오는 그 승차감 한 2급 위쯤 차들이랑 비교도 될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이 좀 좋았는데 요건 SUV니까 EV4보다 승차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차를 직접 타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차감까지 EV4보다 낮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자,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는 한 30kg 포스미터 정도 나오는 거고요. 81.4. 복합 기준 460이에요, 롱레인지가. 그리고 도심 기준으로 이제 500을 딱 넘기고 고속 위주로는 딱 400을 넘기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800V 아키텍처가 아니고 400V 기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롱레인지 기준으로도 18인치가 2톤 밑으로 딱 몸무게 다이어트를 해냈어요.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스포티지급은 되는 그러한 크기인데 스포티지보다 살짝 길이는 짧지만 어쨌든 비슷한 크기인데 배터리를 달고 여전히 앞에 일자를 그릴 수 있는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스탠다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한 80kg 정도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1.9톤 정도 되는 딱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가격으로 이슈를 끌고 있는 기아의 EV5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EV4 기준이나 기존의 EV3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급감을 선보이기 위한 부분들, 소재라든지 공간의 크기라든지 수납 아이디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고민을 조금씩 더 한 티는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가격의 이 프라이스 레인지도 기존에 EV6가 있었고 EV4가 있었기 때문에 EV5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룸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상했던 가격대 안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EV3나 EV4가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전기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EV5도 지금 담고 있는 내용, 물론 아직 주행은 해보기 전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상품군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차를 타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EV3랑 EV4랑 비교했을 때 EV4가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EV5는 과연 그 EV4급을 넘어서는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SUV이기 때문에 세단용의 그 한계를 넘어설지 못할 것인가 라는 부분 하고요. 10kW 정도 출력은 커졌지만 EV4가 보여주는 그 말도 안 되는 전비가 과연 EV5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왠지 한편으로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요즘 현대기아가 전비를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요. EV4는 정말 공기역학의 모든 것을 걸어놓은 디자인이라면 EV5는 모하비처럼 EV9처럼 되게 공기를 많이 좀 맞으면서 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락하고 조용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만간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얼마 두지 않고 지금 기아가 계속해서 전기차를 연타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배가 아플 뻔했어요. 저도 EV4를 출고한 지 몇 달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한번 타보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